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24년 8월 1일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가 아니고 저는 가스계 소화 설비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게 뭐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보다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화재 안전 기준 적용하는 게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뭘 우리가 설계를 한다던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뭐 기술사분들이라던가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서 뭐 화재 안전 기준 등을 개정하기도 하지만 이게 일단 우리가 전부 다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성능 인증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인증받은 프로그램으로 돌려 나오는 설계치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설계자라고 한들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걸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끽해봐야 뭐 배출구 위치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바뀌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관심이 없다고 몰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가져왔는데요. 저번에는 다 가져와서 했더니 좀 쓸데없이 종이만, 그러니까 내용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바뀐 부분만, 파란색은 이제 개정이고 우리가 이제 빨간색은 신설된 거, 제정된 거, 이제 요런 식으로 좀 구분되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월 10일자로 개정이 되는데 색칠된 것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제가 얘만 가져오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앞부분 좀 붙여온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은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 안전장치 설치한다까지는 같았는데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릴 공간이 별로 없군요. 우리가 이제 맹플랜지 달고 집합관이 있을 때 저장용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후렉시블로 달렸을 텐데 뭐 체크밸브를 어떻게 달든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결국 어딘가에 요 집합관 연결 배관에 죄송합니다. 선택 밸브와의 사이에는 우리가 요게 뭐 잠기거나 과압이 걸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집합관에 축적된 압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안전 장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파열판식으로 하든 뭐 그 안전 밸브식으로 하든, 제가 갑자기 명칭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장치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얘가 이제 어떠한 실에 이제 약재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밸브가 뭐 동작을 했는데 그럼 그 동작했다는 건 우리가 일정량의 유체를 기체겠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빼줬다는 거죠. 그럼 이 빠져있는 기체가 이 해당 실에 꽉 차게 될 거고 뭐 누설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는 이 주변 실로 누출되게 되면 누설되게 되면 우리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배출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5개까지 날려보낼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가스법이라던가 우리 그 냉동기 같은 거에 있는 냉매도 우리가 원래 얘네를 배출하거나 할 때는 설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하고 그냥 바닥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는 거죠. 얘를 그냥 쭉 연결해서 5개까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통기관으로 뚫어버리든 뭐 어떻게 구성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차피 인증받은 데서 하겠죠. 그리고 요 알아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 맞고 틀리고까지는 아닌데 이 과압 방지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거죠, 사실. 사고 방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압 걸리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 과압이 걸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압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으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밸브나 파열판 등을 통해서 그 과압을 배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압을 방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대부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기존에 있던 걸 풀어서 썼는데 뭐가 다른가 봐볼까요? 저 읽었었는데 별로 유의미한 게 없어서 요 오조작 방지하기 위해 있는
보호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할 것이 추가됐고, 이거 그냥 우리가 뭐 실수로 눌러서 가스게 터지는 상황을 막자는 거죠. 그리고 방호 구역마다 설치하고, 기존에도 방호 구역마다 곡소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똑같고요. 뭐 조작 및 피난이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 설치한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근에는 우리가 약재가 잘못 터졌을 때, 사람이 아직 피난을 하지 못했을 때 방출을 지원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구성이 되었네요. 뭐 대단한 내용 없죠. 뭐 여기 추가된 거라고 해봤자 오동작 방지 정도밖에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조의 배관이 나오는데, 배관에 이제 요 항목이 들어왔어요. 제가 요 가스계 요 내용 잘 아시는 분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NFPA의 테이블표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법에 있나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뭐 제가 이거 뭐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가 보면 고압식 이산화탄소 설비를 썼을 때 우리가 1차 측 선택 밸브 이전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집합관까지를 거의 의미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가 배관 부속의 최소 사용 설계 압력은 9.5MPa로 하고, 우리가 고압식 2차 측과 일반적으로 이거 다 거의 선택 밸브 이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압식 배관 부속 사이의 사용 설계 압력은 4.5MPa로 할 것. 자, 아까 그림과 유사한데 우리가 이 집합관이 있을 거고, 선택 밸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선택 밸브가 이렇게 나갈 텐데, 우리가 결국 어떠한 저장 용기에서 고압식이니까 얘가 뭐 5.1MPa일 수도 있고, 책마다 공부하기에 따라서 6MPa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압력이 가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합관에 걸리는 압력이라는 건 최소한 이 저장 용기에 있는 압력만큼은 걸리고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차 측 배관 부속은 호칭 압력 4MPa 이상일 것이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저장하는 압력이 6에서 6MPa까지도 가는데 얘를 4MPa로 설계를 한다는 건 좀 부적합하지 않나 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상향해서 더 강한 내압력을 갖도록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요 선택 밸브 기준으로 이제 이쪽이 2차 측이 되는데, 이 선택 밸브가 열려서 이 약재가 일로 나간다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동압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밀폐계가 되지만 선택 밸브가 닫혀 있다면 얘가 열리고 난 다음에 2차 측에 가해지는 압력은 1차 측보다 훨씬 큰 최적과 유체가 유동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압력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압가스법에서 제 생각에 6MPa의 3분의 5 곱하기 해서 한 10MPa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5.1에 계산기 좀 한번 잠시만. 8.5 나오네요. 정확히 이 값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꽤 찾아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압 배출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방어 구역에는 소환약재 방출 시 발생하는, 원래는 과압으로 인한 것만 고려하라고 해놨는데 여기 이제 과부압으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부압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구성하기에 따라서 과압 배출구의 형태라던가 동작 원리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 실 안에서 가스계를 방출했을 때 압력이 높아지면 이 실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벽체가 깨진다던가 특히 속고보도 같은 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 이상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을 빼줄 수 있는 과압 배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약재를 터뜨렸더니 얘는 오히려 압력이 감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압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구조체는 뭐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요, 우리가 팽창하는 것보다 그 축소라고 해야 되나요? 압력을 떨어뜨려서 쪼그라지는 게 더 약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압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약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가 과압이 발생하는 약재가 뭐 이산화탄소다 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은 과압을 발생하는 거 말고 일단 부압을 기억을 해보면, 부압은 액화 저장을 하는 가스인 경우에 부압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뭐 최근에 부압이 좀 많이 발생하는 값이 큰 애들이 이제 뭐 노백이라던가 노백 1230 뭐 이런 약재들이 있고, 우리가 대부분은 액화가스는 거의 다 부압이 걸리고요. 압축가스, 불활성 기체 같은 것들은 다 과압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부압이 걸린다고 해서 부압만 걸리는 건 아니고 부압과 과압이 같이 걸리기도 하고,
이 약재마다 또 약재 저장하는 양 그리고 구조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압만 걸리는 것 중에 좀 특별한 거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HFC 23은 액화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임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과압만 단방향으로 걸린다고 실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얘가 한 방향으로 열리는 애 할지, 아니 양방향으로 다 통과할 수 있는 애로 설치할지, 아니 한 방향으로 열리는 애를 양쪽 방면으로 두 개를 설치할지, 뭐 이런 건 이제 설계값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 자, 근데 만약에 과부하비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냥 성능 인증 받은 대로 적용을 하도록 과압 배축을 설치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안전시설을 표지라던가 시각경보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세분화된 내용 중에서 추가된 게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부취제입니다. 우리가 CO2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무취죠. 근데 우리가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말하는 LNG 가스가 있을 겁니다. LNG도 부취예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나 도시가스 냄새가 뭔지 알고 있죠. 근데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가 얘도 우리가 이 냄새가 나면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도시가스에 부취제를 넣어서 우리가 가스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라이터 피는 담배 피는 멍청한 사람은 없을 거고 뭐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CO2 사고가 뭐 땡땡 뭐 회사들에서 발생하고 누설 등에 의해서 사람 사망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는 조금 누출됐을 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니까 어느 순간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알 수 있도록 부취제를 혼합하도록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부취 발생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취 발생기 뭘로 설치할지는 이제 가스기 업체에서 제공을 하겠죠. 원래 부취제를 투입하는 방식은 한 5가지였나요?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본지 좀 오래돼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적화 주입식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냥 발생 뭐 기화식도 있고. 자, 벌써 성능 기준이 끝났고 이건 뭐 별거 없었죠. 우리가 결국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건 이 기술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자, 기술 기준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다 아까랑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외부로 배출되는데 용전식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같은 내용이 다른 건 우리가 최소 사용 설계 압력과 여기서부터 최대 허용 압력 사이에서 작동하는 안정장치를 설치해라.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당연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집합관만 그리겠습니다. 이 집합관에 여기 가했을 때 우리가 약재가 정상적으로 방출될 때 걸리는 압력이 P1이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났다기보다 얘가 파손되는 압력이 있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최대 허용 압력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최대 허용 압력이라고 하면 실제 파괴 압력보다는 훨씬 작은 압력이에요. 안전율이 고려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압력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를 우리가 P2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약재가 최대한 방출되지 않아야 될 거고 우리가 또 얘가 지금 아까 제가 사고라 말씀드렸죠. 이게 파손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P2에 도달하기 전에 약주를 방출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설치해주는 안전밸브 같은 경우에는 요 P1과 P2의 사이에서 배출을 하도록 구성을 하라는 거죠. 근데 막상 여기서 누설됐더니 요거 마시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이어가지고 5개로 배출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내압 시험 압력이 0.8배에서 동작하는 안전장치라고 했는데 이게 뭐 별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책 쓰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이거 썼는데 바꿔야 되네요. 너무 슬픕니다. 자, 그다음 신설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는 경우 부조 또는 경고음을 발할 것. 애들이 실수로 가스 눌러서 사람 다 위급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뚜껑 열면 바로 부저 올려가지고 손 못 대게 하라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빗물이나 충돌 방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압력은 아까 뭐 같은 내용이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잠시만요. 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과부하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국 과압, 부합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 내용, 우리가 공학적인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거 있잖아요. 뭐 시험을 하면 좋은데 사실상 시험은 돈 드는 거라서 어렵고, 우리가 이 공학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나서 이대로 제출하세요 하면은 그냥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내가 그 제출할 능력이 없다면 못하는 거죠. 근데 뭘 제출해야 될지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가 제출한 게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공학적인 자료에 필요로 한, 정확히 말하면 과압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할 수 있는 그 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설 면적, 최대 허용 압력, 그리고 약재 방출 시 압력, 유지 시간 정도 니네가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제출해 줘야 우리가 말하는 이 도어판 테스트의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도어판 테스트, 이 과압 배출구인데 결국 도어판 테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어구역의 출입구 부근에 잘 보이는 약재, 방출에 따른 위험 경고 표시를 부착할 것. 보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부치 발생기를 해당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이 약재가 방출되면 부치재가 혼합되게 하다던가, 사실 이거는 이걸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소화약재 저장 용기실에 소화배관에 설치하던가, 점검 및 유지 설치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끝까지 드리고, 방호구역별로 소템 밸브 직후 2차 측 배관에 설치할 것, 또는 방호구역 내 부치 발생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기동에 따라 방출 전에 부치재가 방출되도록 한다. 이건 제가 이제 몰라서 말하는 건데, 그냥 이산화탄소에 애초에 부치재를 섞으면 안 되나요? 냄새가 날아가나요?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약에다 타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보통 부치재를 넣는 건 다 우리가 이런 어떠한 공정 중에, 예를 들어서 일로 CO2가 흐르고 있으면 우리가 부치재를 어떤 부치재 통을 놓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벤추리로 해가지고 넣는다던가, 실제 우리가 포소화 약재 혼합하듯이 부치재도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냥 약재 반응하는 애가 아닌데 타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산화탄소는 이게 끝인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3차 시험도 있고 요런 게 바뀌었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